Saturday on the underground. The train was full when you turned around. From the first sight, well, I just knew that I belong to you. Whoa, I'm too nervous to send a sign. 자, 이번 세션에는 유전자들이 X 또는 Y 염색체 등의 성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들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는 형질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선별된 몇 가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질들을 이제 반성 형질이라고 Sex Linked Characterist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들의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형질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Y와 X, 이제 뭐 사람이나 또는 포유동물의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초파리 경우 예를 우리가 살펴볼 때 X 염색체 상에도 있고 또 Y 염색체 상에도 있고, 그래서 각각을 전부 X에 있느냐 Y에 있느냐에 따라서 X 연관, X linked, Y linked, Y 연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생물체에서 주로 그러한 이런 한국말로 반성 형질이라고 하는 요 섹스 링크드 캐릭터는 주로 X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왜냐하면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초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Y 염색체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지역이 볼모지대라고 해서 불모지대라고 해서 이 유전자에 제대로 쓸모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생활과 이제 우리의 삶과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자들은 주로 X와 Y를 비교를 했을 때 X 쪽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은, 왜 자꾸 이러지? 얘가 확인을 한 것은 요 초파리에서 이제 흰눈 돌연변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흰눈 돌연변이가 X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초파리의 아버지 토마스 헌트 모간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여러 가지 초파리는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쉽게 얻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생물로서의 장점인데, 그래서 흰색 눈 돌연변이 유전을 연구를 하다가 이 컬럼비아 본인의 연구실인데, 이때는 좀 살이 좀 후덕해지셨네. 그래서 원래 초파리의 야생형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눈, 정상눈이라고도, 정상이 어디 있어요? 정상과 이 야생형은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플러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전자의 특이적인 부호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여기서는 눈 빛깔이 흰색 눈을 W, 화이트라고 하는 흰색 눈 돌연변이를 저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전부 빨간 눈인데, 원래는 전부 빨간 눈이었는데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툭 튀어나왔는데 흰 눈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상대적인 유전자, 흰 눈 돌연변이의 상대적인 소위 말하는 정상 유전자를 그 돌연변이의 이름을 붙이면서 W라고 짓는 대신에 그 흰색 눈 돌연변이는 열성이었기 때문에 열성 돌연변이니까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 우성인 야생형은 대문자 W에다가 또 야생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또 이렇게 씌워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 초파리, 일부 효모 같은 등에서 이런 식의 유전자 형 표기법을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채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 대신에 플러스 사인 하나로만 그냥 퉁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요 흰색 눈이 돌연변이, 열성 돌연변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더 유전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교배를 해야 되겠죠, 언제나. 그래서 어, 야생형하고 돌연변이를 교배를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돌연변이 교배하면 이거 유전자 하나에서 오는 것일 텐데 양성 잡종 교배도 아니고 단성 잡종 교배일 텐데 3대 1의 비율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맨델이 아니네 하고. 그래서 특히 그 맨델이 아닌 것이 이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교배를 시키는 양친의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현형 B가 달라지는 것이야. 환장을 노리시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암컷으로 시작해서 정상 암컷 그 빨간 눈을 가진 피메일과 하얀 눈 돌연변이 수컷을 이제 교배를 했더니 F1은 전부 정상. 뭐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우성인 우성인 야생형과 돌연변이 수컷을 교배를 했으니 모두 빨간 눈을 가졌겠죠. 빨간 눈이 정상이라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모두 야생형.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서로 그 F1끼리 각각의 암수 전부 그러니까 2형 접합차일 거 아니에요, 좀. 그랬을 때 그들끼리를 이런 식으로 맨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해서 F2를 이제 그랬더니 이게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모든 암컷은 정상이고 암컷 중에서 하나도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수컷은 근데 1대1로 비율로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이 돌연변이 눈 색깔 돌연변이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상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야생형, 암컷, 수컷 X 염색체 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둘을 서로 배우자를 만들어내서 각각의 Y와 돌연변이를 가진 X 염색체 수정을 하면 이렇게 모든 F1 세대에서는 이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심지어 수컷조차도 수컷은 왜냐하면 전부 이 암컷으로부터 이 수컷 자손은 엄마로부터 모두 X 염색체를 물려받게 되니까 전부 소위 말하는 야생형 X 염색체를 물려받았으니까 정상 눈을 가질 것이고 이 암컷의 경우에는 이 둘 다 두 개의 X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수컷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돌연변이 X 염색체이지만 또 다른 하나가 소위 말하는 야생형 X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헤테로자이거스 형태에서는 이것이 발현이 안 될 테니까 열성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얼핏 겉보기에는 3대1 정상 3대1 정상이 아니라 모든 F1이 전부 야생형 우성을 나타내는 그런 전형적인 맨델의 유전 그런 분리 법칙이 보였겠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다시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것을 했더니 전체적인 표현형 B는 사실은 3대1이 맞긴 해요.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이것을 남성, 여성을 암컷과 수컷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이 암컷에서는 하나도 돌연변이가 안 생기냐?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쪽에 수컷만을 따로 놓아봤을 때는 요 1대1의 비율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라고 좀 희한하다. 무엇일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역시 초파리의 전문가이니까 염색체가 뭐가 다르지? 하고 막 했을 때 수컷과 암컷이 특이적으로 유전적으로 다른 점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염색체가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이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던 시절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시절인데 다른 점이 뭐지 하고 봤을 때 두드러진 다른 점은 수컷과 암컷에서 염색체잖아요. 염색체가 두 개 X 암컷에서는
수컷에서는 Y 염색체라고 하는 수컷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그것이 하나, X 염색체가 하나.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유전자가 요 눈 색깔을 결정하는 요 인자 유전자가 혹시 만약에 X에 있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고 돌려봤더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래서 결국 요 수컷 염색체는 일종의 헤미자이고스라고 하는 반접합자, 두 개가 같이 있지 않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형태가 지금 이것이 분리되는 형태가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형접합 또는 이형접합이 불가하잖아요. 홀로 마치 반수체인 것처럼 이 배체 안에 있는 개체이지만 이 수컷에 있는 X 염색체는 마치 반수체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이것을 확인 사살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바꿔치기 해보면, 지난번에는 수컷을 돌연변이를 이제 했는데 돌연변이 암컷을 한번 얻어보자. 그래서 돌연변이 암컷을 어렵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겠죠. 물론 돌연변이 암컷을 어렵게 구해진 돌연변이 암컷을 가지고 정상 야생형 수컷, 빨간 눈을 가진 수컷과 교배를 했어요. F1에서부터 딱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암컷은 갑자기 정상으로 뿅, 모든 수컷은 전부 돌연변이로. 야, 이거 바로 그거네. 결국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그 F1 세대에서 이들끼리를 교배를 했더니 암컷과 수컷이 전부 1대1의 비율로, 그것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컷의 흰눈 돌연변이니까 두 개의 X 염색체가 둘 다, 뭐냐면 열성이니까 둘 다 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유전자형이고, 수컷에서는 X 염색체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야생형 X 플러스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배우자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들을 서로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결합을 시키면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X 서로 만나는 X끼리는 결국은 전부 정상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왜냐면 X 하나는 반드시 이 자손에 이 딸은 아버지로부터 반드시 X 염색체 하나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아들 역시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 하나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두 염색체가 어머니에게서 온 어떤 양쪽의 둘 중에 하나 염색체도 전부 돌연변이 흰 눈을 이제 발현을 시키는 요 X 염색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요 수컷 쇼파리는 반드시 당연히 그것을 표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캐리어라는 상태가 이 XY 시스템에서의 이제 반성 유전에서는 절대로 수컷 남성은 캐리어 잠복자 캐리어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곧바로 그것을 쏟아내게 표현형으로 표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형접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비가 전부 각각 하나씩 받아오니까, 그래서 이 1대1의 비율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 이 X 염색체상에 요 바로 눈빛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요것이 X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색체 위에 있는 것이 결국 유전의 염색체설을 이 실험 때문에 확실히 확인 도장을 찍어준 그런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 이제 보여져 있는 왜 하필 초파리인가? 초파리는 지금도 많은 옛날보다는 훨씬 그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지금도 여기저기서 초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거는 그런 멍청한 과학자들이 많이 전 세계에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일단 초파리는 보면 왜 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좋은 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작으니까 아주 작은 그 연구실 사이즈에 그 아주 허름한 조그만 스페이스에서 얼마 차지도 초파리 키우는 병들 이렇게 가다가 엄청나게 많은 작은 병에다가 많은 수의 초파리들을 키우면서 이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흘 정도만 되면은 한 세대가 끝나니까 쉽게 계속해서 특히 다음 세대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유전적인 실험 같은 것을 하면 너무 좋겠죠. 뿐만 아니라 이 페컨디티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다산인 것이죠. 그래서 몇백 개의 알을 한꺼번에 혼자서 낳아버리는 거죠. 심지어 4,500개가 아니라 심지어 1,000개까지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실에서 일단 훨씬 더 매니지가 쉽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또 별로 먹을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사료비도 안 들고 유전체 사이즈도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유전체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개수는 그러니까 유전체 사이즈가 DNA는 약 우리가 사람의 DNA가 3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 DNA 전체의 유전체쌍을 보면은 약 1억 8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수는 14,000개, 거의 인간의 반의 이상. 사람도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 수는 겨우 한 22,000개 정도, 22,000, 23,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있을 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과 공통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공통된 유전자의 비율은 거의 반이 된다는 얘기니까 거의 대부분을 인간을 탐구하고 싶다면 그냥 초파리 연구해도 거의 반 타작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엄청나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색체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그 침샘에서 이 애벌레의 침샘에서 갑자기 증폭이 된 그 염색체는 심지어 현미경에서 육안으로도 작은 그냥 일반적인 현미경에서 광학 현미경에서 이렇게 통해서 육안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을 추적할 수가 있을 정도로 큰 자이겐틱한 염색체의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이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장점이 이렇게 많은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분야에서 이 초파리를 모델 생물로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제 일종의 알아두면 좋은 상식 정도의 이런 수준인 것이죠. 초파리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지 않고 혹시 나중에 초파리를 연구를 하는 실험실로 이제 가서 일상을 과학자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경우 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인식을 하게 된 소위 말하는 반성유전, X에 연관된 반성유전의 경우였는데 사람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러한 X 관련 반성유전일까? 이 유명한 그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그다음에 그 황태자 혈우병에 걸린 황태자의 불쌍한 애나스타시아가 그 유명한 애나스타시아가 아마 사진에서 누군가 이 여자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론 X 염색체는 약 1000개가 훨씬 넘는 2000개가인가 하는 수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대형 염색체인데, 그러니까 X에 관련된 X 연관 유전자들이 매우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특히 질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에는 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혈우병, 지금 좀 전에 본 사진, 그다음에 또 듀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듀셴 근 위축증 등의 요 세 정도가 일반 생물학 책에서 언제나 이제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열성 형질입니다. 이들은 전부 열성 X 염색체 연관 열성 형질들인데, 생명 이거 다 보이시지요? 적록 생명이 지금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면은 나 이거 이 숫자 뭐지? 파악이 안 되네. 내가 일단 27인가 28인가 농담이고요. 이것은 요 색을 우리의 망막에 연결하는 요 광수용체들은 흑백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로드 셀이라는 것과 이제 컬러 세 가지 색깔의 이 색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콘 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요 콘 셀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렇게 정록 생명 색깔을, 그쪽 그 파장의 색깔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이 모든 이 X 연관 열성 이제 형질들은 남성에서도 훨씬 더 흔하게 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현이 되는 것이 세대 간에 교차를 해서, 왜냐하면은 그 X 염색체를 이제 아들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딸은 그 X 염색체를 아버지한테 물려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 간에 이렇게 이 reciprocal해서 교대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 특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경우를 굳이 이렇게 마치 그 초파리에서의 그 눈 색깔 유전자와 이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이 정상 생명 남성, 이 남자의 경우에는 생명 유전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타내지 않는 헤테로자이고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배를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요 정상과 이제 모든 이제 여자와 남자가 전부 정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로 교환을 하니까 이 정상 시각의 여성이 동형 접합자라는 가정 하에는 그렇게 이제 교배 이제 그 자손들의 분리 비가, 표현형 비가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 반대로 마치 초파리의 경우와 비슷하게 반대로 이 생명인 여성과 정상 시각 남성을 이렇게 서로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우리가 그 표현형을 따라간다면, 성별의 여성은 전부 정상인데 비해서 남성은 이제 생명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혈액응고, 이 혈우병에 관해서는, 이것이 이 혈우병은 지금 혈액응고 과정이 얼핏 다시 한번 일반 생물학식의 내용을 얼핏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응고 과정에서 결국 요 과정, 원래 처음에 이제 피브린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이 피브리노겐으로부터 이제 활성화된 상태의 이 파이브린으로 만들어져야 이제 파이브린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을 쳐가지고서 굳어져서 응고를 시키는 과정인데,
요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에는 2단계로 일단 먼저 스롬빈이라고 하는 요 이제 단백질 절단 효소가 프로스롬빈에서 스롬빈으로 활성화가 돼야만 요것이 파이브린이 또 이래 또 파이브린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요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 과정을 지금 요 몇 개 두 개 이상의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여기 어디쯤에 바로 그 팩터 그 혈우병 그 여기서 어떤 장애가 생기면 혈우병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관여된 유전자가 X 염색체상에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혈우병 피가 응고되지 않은 그런 혈우병은 사실은 그 X 염색체상에 있는 요 유전자 거기서만 사실은 이론적으로 발생하지 않고도 다른 어떤 부위에서 어떤 또 다른 장애가 생겨도 같은 밖에서 보는 같은 표현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우리가 인식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이제 일종의 헤테로자이거스형으로 이형접합형으로 혈우병 인자 X 염색체상의 그 혈액 응고 인자가 돌연변이 기능을 상실한 돌연변이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라고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가계도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자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손자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853년에서 1884년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생을 마감을 했고 반면에 여성 자손들은 딸 손녀들은 꽤 매우 긴 오랜 장수를 이쪽만 빼고 이 경우만 매우 아주 예외적인 여성이 그 혈우병을 가지게 되는 예외적인 케이스이나 거의 대부분은 혈우병으로 일찍 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세요. 매우 짧은 생을 이 지구상에서 보내다가 혈우병 때문에 왜냐하면 조그만 부상을 당해도 가벼운 부상에도 피가 멎지를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전부 다 다시 말해서 그 자손 중에서 최초 전파자 슈퍼 전파자인 빅토리아 여왕의 기화해서 이 모든 전부 남자 자손들이 전부 이렇게 다 영향을 받아서 혈우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다는 그러나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처럼 여자가 그 혈우병 인자를 물려받기에는 매우 확률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그 동형접합자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평생을 하나의 그 나머지 그 상동 염색체에서 있는 그 정상 유전자의 덕택으로 그냥 잠복자로서 캐리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듀셴 근 위축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은 이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영어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뭐냐면 이 대들보 구실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세포에서 특히 발현이 되어 있는데 근육세포의 세포막을 우리가 천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천장을 이렇게 지주해주는 받쳐주는 그 구조적인 단백질인데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이 디스트로핀 유전자가 이제 결함이 생기면 이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갑자기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근육들이 전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왜? 이 세포가 활성산소를 세포막이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요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앉는 천장에 내려앉는 것처럼 그 세포막이 붕괴가 되면은 요 세포막 주위에 이 막주에 많이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막 불안정화되면서 여기서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방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 같은 이런 활성산소들은 무엇을 좀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세포 사멸의 신호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방출되면 그 세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이 근육 세포들이 전부 사멸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육 세포 사멸이 되면 이 대신에 이 빈 공간을 누가 차고 들어오냐면 근육 세포가 이렇게 전부 죽어버리니까 누가 차고 들어오냐면은 지방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지는. 그러면 근육 세포와는 다르게 지방 세포는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몸을 지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나 무슨 이 클러치라고 하는 그 목발 같은 거 아니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왜 이렇게 섭렵을 했느냐 한번 이들이 전부 열성 돌연변이라고 했죠. 그 열성이 왜 열성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해주는 이런 예들인 것이죠. 생명의 경우 이 색소가 있는 색이 있는 빛을 웨이브랭스, 색이 있는 특정 파장의 빛을 감지하는 그런 시각 수용체, 광수용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결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성이다.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열성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능이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열성이냐? 정상 기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상동 염색체 상에 있는 정상 기능 있는 상대 파트너가 이것을 대신 커버해 줄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이것을 너는 집에서 쉬어, 내가 혼자 일 다 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형접합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표현형은 나오지 않는, 우리가 절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혈액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 여자들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었는가? 기능 상실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정상 기능이 이것을 덮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근 위축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실히 확인을 머리에 굳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가 이제 이 X 또는 Y 관련 유전자, 이제 연관 유전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 얼핏.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X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예를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유전자, 이제 염색체 개수의 차이에 의한 유전자량의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완을 하는, 컴펜세이션 하는 이러한 기전을 우리는 유전자량 보전, 도시지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시지 컴펜세이션은 이제 특히 요 성염색체 상에서 이제 X 염색체 상에서 있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특별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X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들의 이제, 왜냐하면 남성은 수컷,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비해서 피메일들은 두 개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요것을 보완을 하는, 이 염색체 개수가 불일치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특정한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요 그럼 유전자들의 카피의 수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발현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데,
뭐 그 좀 많이 발현하고 좀 적게 발현하면 어때? 그까짓 거라고. 물론 너무 적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야, 조금 더 많이 발현, 그 정도야 뭐. 하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세요. 다운 증후군.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더 왔다고 생기는 병이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는 지금 핵형 보세요. 21번 염색체. 다행인 줄 아세요? 이게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만약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 요 염색체 중에 하나가 더 들어왔다면 그런 증후군 있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큰 염색체들이 하나가 더 생긴다든가 하면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까짓 거 하나 더 있다고. 물론 여기서 하나가 잃어버린다면 훨씬 심각한 문제니까 뭐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개수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13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생기면 이렇게 엄청난 장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9번 염색체에 이제 19번 염색체는 비교적 작잖아요. 21번 염색체, 22번, 19번 이들은 매우 작은 염색체입니다. 유전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팩트가 훨씬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엄청난 질병들이 장애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에 의한 유전자 카피 넘버의 이제 불일치로 의한 발현량 차이는 심각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은 이 개체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염색체 2개 대 1개 암수 구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간에 이 적당량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량의 보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3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로 이것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 메커니즘은 그래? 수컷이 X 염색체가 하나가 모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너 혼자서 일당백을 해 라고 해서 수컷에 있는 X, 수컷에 있는 하나에 있는 X 염색체에서의 이 모든 유전자들을 야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배 증대를 시켜서 일종의 이것을 꽤 있어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노랑 초파리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에서 있는 X 염색체가 열일을 해가지고서 활성이 2배가 증가되고 또 포유동물에서도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실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많은 경우들이 새록새록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수컷에서 있는 하나의 Y 염색체와 하나의 X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면 암컷에 있는 2개의 원래 일반 염색체와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유전자량이 유전자 발현량이 구현이 되는 것이니까. 또 다른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암컷에 있어서 2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둘 다 반씩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C 엘레강스라고 한번 보여드렸죠. 첫 시간에. 예쁜 꼬마 선충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X가 이 2개가 있었던 것을 둘 다 너 줄여. 그러면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 기전이 될 테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하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2개가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이 둘 중에 무작위로 너만 죽어. 너만 집에 가서 쉬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일을 할 테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제 이 암컷에 있는 2개의 염색체, X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전체를 그 동네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유전자들을 전부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그런 기작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한 사람이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포유동물이 주로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요 기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 관련된 현상으로 처음에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한 과학자는 이제 머레이 바라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1950년쯤에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체세포의 핵에서 암 모양의 생식세포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체세포에서는 일단 발생 초기에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체세포의 암모양의 체세포 핵에서 갑자기 핵이 뭐 이상하게 염색체가 응축이 되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응축이 되는 이전 구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바바디, 한국말로 바소체라고, 바디라는 뜻이에요. 바소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메리 라이온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는 이 바소체가, 바가 발견한 바소체가 다름 아닌 요 X 염색체가 이 특이적으로 이런 응축을 통해서 불활성화된 것이다 라고 이런 가설을 냈습니다. 이것을 이제 라이온 가설, 라이온 하이포테시스 또는 이런 식으로 X 염색체가 불활성되는 이 과정을 라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핵, 바로 여기가 좀 그 바소체가 형성이 되는 그 지역을 보시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핵은 이 수컷 또는 남성 세포의 메일 세포의 이제 핵인데, 그러한 바소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소체는 항상 요 핵의 항상이라고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요 핵의 맨 끝 가장자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그 응축이 되는 염색체가 응축이 되는 과정에서 핵막에 가서 들러붙어서 핵막에 대롱대롱 마치 변태, 나방 변태할 때 이제 번데기 고치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여기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이언은 이들이 이제 피메일 체세포에서 X 염색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응축이 되는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입증도 됐죠. 그래서 사람 세포에서도 역시 이렇게 핵막의 끝 가장자리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응축된 지역. 왜냐면 응축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핵을 염색하는 그런 염색약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작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수정체에서 이 두 개 X 염색체가 있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가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그러니까 이쪽 세포에서는 요 X 염색체가 지금 응축이 되는 반면에 요 다른 상대방 세포에서는 요 다른 쪽 X 염색체가 응축이 돼서 이들의 자손이 이렇게, 이것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은 나중에 결과로서 이들이 각자 세포 분열을 계속 진행을 해서 이 다세포 세포의 어떤 각 지역을 형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한 결과로 일종의 모자이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패치 같은 것이 밖에 표면에 털 색깔이 코트가 서로 동일한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패치 형태로 나타난다든가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쪽 하얀 부분이 이게 모자이크, 옛날에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이쪽만 두드러지게 있는 모자이크였었는데, 내가 여자였다면 이거 역시 그럼 이제 바소체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을 살짝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피메일이 아니라서 그 이름을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랬을 때 이것이 누가 이것을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이냐, 이름을 기억을 해두세요.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ZIST라고 하는
이 GIST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긴 RNA인데 GIST는 뭐냐면 non-coding RNA입니다. non-coding RNA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통 RNA 하면은 대표적인 non-coding RNA 예를 들어 봅시다. 라이보소말 RNA. 그 다음에 tRNA죠. 그들 자체의 염기 서열이 어떤 단백질 암호화에 코드가 없다는 얘기죠. 암호화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RNA. 코딩 RNA는 무엇이냐? 메신저 RNA잖아요. 그런데 이 GIST RNA는 길이가 매우 긴 그러한 형식의 어떤 그 RNA 염기 서열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아미노산과 결부된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RNA를 논코딩 RNA인데 이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덮어 싸는 그 지역을 헤테로크로마틴으로 응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NA에 의해서 이 RNA가 어떤 그 응축을 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호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요 X 염색체 상에는 원래 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요 일부 지역에서 여기서 X 염색체 인액티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XIC라고 X 크로모좀 X 인액티베이션 센터라는 것의 약자로 XIC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은 이 지역에서 요 바로 GIST RNA가 이제 전사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IST RNA는 그와 정반대되는 상보적인 그 DNA 지역에서 그 상보적인 그 전사 지역도 RNA가 만들어지는데 그 RNA는 T6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왜 이걸 T6라고 하냐 하면은 GIST를 거꾸로 지금 스펠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T6라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들이 뭐냐 하면 anti sense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DNA 지역에서 GIST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사슬을 가지고 전사를 했을 것이고 그에 준한 같은 지역이지만 요 엔티센스 방향으로 전사를 하게 되면은 상보적인 그런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RNA가 만들어질 테니까 서로 간에 상보적인 결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분자생물학 수업에서 이 엔티센스 관련,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RNA라든가 또는 siRNA라든가 라는 것들을 혹시 배우셨다면 이들의 기작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서로 상보적인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보적인 RNA를 만들어냄으로써 해서 그 메시지 자체를 전부 이렇게 분해시킨다든가 그 메시지가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식의 그러한 저해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인데 바로 이 T6가 바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T6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면은 GIST의 기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고 반대로 GIST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T6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요 XI라고 하는 것은 inactivate가 된 X 염색체입니다. 그곳에서는 GIST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X 염색체는 불활성화가 되지 않은 activated 활성 상태에 있는 X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XI와 XA를 이런 식으로 활성화라는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약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 활성화된, 그러니까 불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염색체상에서는 GIST RNA가 발현되지 않는다. 왜? T6 RNA가 발현되어 있고 그 결과로 GIST RNA는 발현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의 염색질이 이 지역이 응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바바디 같은 것들로 인한 응축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염색체는 불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스타-RNA가 일단 만들어지면, 이 상태에서 G스타-RNA가 만들어지면 이들이 결국은 이 모든 전 지역을 이렇게 덮어 쓰게 됩니다. 그럼 이 덮어 쓴 모든 전 지역은 이 G스타-RNA가 일로 와 해서 단백질들을 전부 그 염색체 응축에 이제 개입을 하는 그 단백질들이 이곳으로 전부 운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어서 결국 바소체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했듯이 주로 이제 바소체는 핵막 근처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세포 이제 DNA 복제가 먼저 돼야 될 때 가장 늦게 복제가 마치 이제 끝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면 이 남성 메일 세포에서는 그러한 바소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요 피메일 세포에서는 반드시 일부 이런 식으로 불활성화된 이런 바소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Y의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XY 염색체의 이수성에 관한 이제 개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바소체 개수를 사실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여성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바소체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응축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XY를 가진 남성에서는 바소체가 있을 수가 없고, 터너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클라인펠터에서도 X 염색체 두 개니까 하나 있을 것이고, X 염색체의 개수 -1을 빼면 바소체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의 X 염색체가 있을 때는 3개의 바소체가 있을 것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언급을 한 모자이크라는 것도 결국 그렇게 해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생 초기에 무작위로 둘 중에 하나가 X 염색체상에 있는 2개의 X 염색체 중에 무작위로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가 되어버리니까 응축이 돼서, 그 X 염색체상에 어떠한 형태의 유전자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달랐다면, 그러면 이제 몸의 각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이 별관무늬 고양이의 이 털색이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똑같은 맥락에서 칼리코 캣으로 알려져 있는 별관무늬와 칼리코 캣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들에는 그 유전자의 특이적인 또 다른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모자이크에 덧붙여서 훨씬 더 큰 넓은 지역에서 하얀 패치가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고양이는 캘리코 캣이라고 이제 따로 또 구분을 지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가 이제 X에 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었고, 간략하게 Y 관련된 연관 유전자에 관한 어떤 특성 나오는 건 없어라고 했을 때, 일단은 Y 염색체 안에서는 유전자의 개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이제 발표된 사례들은 없지만, 귀에서 이렇게 뜨는 헤어리 이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Y 연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사례 비교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또는 5분의 1 X 염색체 개수가 몇 개인지 금방 까먹었네. 2,000개인지 1,000개인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 항상 이제 들어도 까먹으니까 외울 필요 없이 검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검색하면 된다라는 주의로 나가자는 게 이제 제 시험의 철학인데 요즘.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유전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200개 중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진짜 유전자인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단백질을 이제 암호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는 7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능이 거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일부 예를 들어서 언급한 그 헤어리 이어라고 하는 귀에 저렇게 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아직 잘 모르고 다만 이제 그 특히 Y 염색체상의 특이적인 염기서열의 특징을 가지고 요 부계 추적을 특히 이제 할 수 있는 분자 표지 마커로 제네틱 마커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마치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자들의 모계의 혈통을 이렇게 쭉 인류의 모계 혈통을 추적을 한다든가 또는 뭐 네안데르탈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본다든가 하는 같은 맥락의 이유로 Y 염색체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그런 식의 특히 이 경우는 Y 염색체는 이제 이 남자로만 통해서 이것이 전주가 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Y 염색체 염기서열과 미토콘드리아냐? 것이 둘 다 요 리컴비네이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Y 염색체는 그 유사상동 부위 아주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X 염색체와의 어떤 교차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재조합이 전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염기서열의 차이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요 각각의 그 진화적인 유연관계 때문에 벌어진 차이라는 것으로 간주를 해도 좋기 때문에 Y연관 유전자 표지가 그런 부계 혈통을 추적하기에 매우 적합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와 이제 관련이 돼서 특히 매우 유명한 여러 가지 일례들이 있겠지만 교과서에서 이제 일례로 보인 것은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3대 대통령 독립선언문을 기초를 하신 그 헌법과 그 토마스 제퍼슨이 원래 데리고 있던 흑인 노예 셀리 해밍스라고 하는 이제 흑인 노예 사이에서 이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제퍼슨의 자식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제퍼슨의 백인 혈통 이 자손들은 그것을 부인을 하려고 했었을 것이고 그 해밍스의 자신들이 제퍼슨의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쪽 측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제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특히 이제 막내 아들 에스턴 해밍스를 위시해서 몇몇의 자손 빼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부색은 물론 흑인이었지만 제퍼슨의 이제 얼굴 외모를 빼닮았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제 DNA 염기서열 분석을 이런 유전자 표지를 이용을 해서 이 친자를 이제 컨펌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제퍼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DNA를 이미 옛날에 오래오래 전에 돌아가신 제퍼슨의 북의 삼촌 DNA를 입수를 해가지고서 확보를 해서 에스턴의 DNA 비교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마커들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에스턴은 제퍼슨의 자식이 맞다라고. 그다음에 에스턴뿐만 아니라 그 에밍스의 또 다른 에밍스의 첫 번째 아들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자식들이 전부 다 제퍼슨의 아들 딸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책에 나와 있는 경우가 이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구나. 렘바 남아공에 있는 흑인 부족 렘바 부족이라고. 근데 이들이 희한하게도 흑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태인의 종교적 의식을 막 실행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래서 또 일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고 해서
그래야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로 실제로 지금 현재 현존하는 특정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냈던 그 부족, 그 혈통이 그쪽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이제 다음 세션에서 요 3절은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